자, 이제 시장 시그널 또 들어가 봐야죠. 월요일이니까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나와 있고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용을 보고 또 들어가야 되니까 뭘 준비하셨을까? 김주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첫 번째 시그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 E&A가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등의 1차적인 도화선은 주말 사이에 나왔던 깜짝 실적 덕분이었습니다. 환율 효과도 있었고요. 사우디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까지 매출이 인식되고 있다라고 반영하면서 특히나 이것과 더불어서 주주 환원 정책도 강력하게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삼성 E&A가 오늘처럼 강력하게 재평가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사업 구조의 대전환에 있습니다. 화공, 첨단 산업, 신에너지 세 가지 축을 기점으로 해서 강력한 상승을 시장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오늘 증권가들은 일제의 목표가 상향 소식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평택 P5 공장이 2026년 2월 전후로 재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 E&A가 여기서도 강력한 키를 쥐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럼 증권가들의 목표가와 리포트 내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타터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세 개의 축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한 데 대해서 특히 에너지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메리츠증권은 41,0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있고요. 특히 IM증권의 리포트를 주목할 만한데요. 2024년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4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과 호실 쪽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져 있는데요. 삼성 E&A 추가 상승과 함께 전고점 돌파 가능성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정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 중심에 2차 전지도 다시 한번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마음을 힘들었던 분들은 새로운 모멘텀을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제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를 넘어서 로봇 관련된 기업으로 다시 한번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현대차와 함께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 소식을 함께 들려오자 해당 내용의 수혜 섹터이자 수혜주로 함께 거론되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뭔가 비싸기만 하고 먼 미래에 꿈인 것만 같았던 전고체 배터리가 오히려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는 가장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기관 역시 코스닥 시장을 역대급으로 쇼핑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에코프로비엠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에코프로비엠의 향후 방향성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전기차만이 아닌데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 전동 공구와 청소기, 드론과 전기 자전거까지 그 가능성은 폭넓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급등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와 에코프로비엠 향후 방향성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삼성 E&A와 에코프로비엠 들어왔는데 지금 김유정 아나운서 멘트 하는 동안 삼성 E&A가 뭐의 약자인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도 안 나와 있네요. 엔지니어링 뭐인 것 같아요. 엔진의 오헤드라고 해서 오헤드. 엔지니어링 이끈다. 설비.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좀 쉽게 좀 털어놓지 왜 홈페이지에 이렇게 안 해놨을까? 삼성답지 않네. 자, 정유, 석유화학, 에너지, 환경, 설비 이렇게 보는 게 맞겠어요. 처음엔 난 공조 쪽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이게 뭐 4분기에 실적이 놀랍게 나왔다? 네, 우선은 이 삼성 E&A 같은 경우가 화공 플랜트 기업이고 이제 비료 화공도 좀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4분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 주가가 좀 상승 여력을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좋게 나왔던 상황이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그 삼성 E&A가 뭐 작년에도 작년 초 대비해선 주가가 오른 상황이었지만은 작년 이 4분기 때 10월부터 주가가 좀 많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삼성 E&A가 원래 작년 4분기 때 그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우디도 그렇고 여러 예정됐던 수주가 약간 좀
밀렸던, 그러니까 예상했던 수주가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원래 재작년에 이제 삼성 E&A가 수주 금액이 거의 14조를 넘었던 상황에서 작년에 삼성 E&A가 목표했던 11조 정도가 못 미치 한 5조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예상했던 이 수주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 주가가 크게 좀 힘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수주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때 이 받지 못했던,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수주가 올해 상반기 때 나올 가능성까지 좀 제기되면서 주가 좀 크게 상승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플랜트 쪽 같은 경우가 이 수주가 어떤 수익 계약 시기죠. 일반적인 가격 입찰이라기보다도 이 특히 화공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 수주를 주는 그런 국가와 기업 쪽에서 직접적으로 1대1 계약을 하는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삼성 E&A가 그 전에 이 중동 쪽과의 레퍼런스, 그리고 지금 현재 비화공 쪽도 지금 삼성 E&A가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와 여러 구조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 작년에 2월 됐던 수주가 올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도 13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우디 사빅 같은 경우가 거의 5조 이상의 이 수주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고, 멕시코와 쪽은 좀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 나머지 멕시코 쪽과 다른 중동 쪽에서의 계약으로 한다면은 이 세 건만 이 중동 쪽 여러 부분, 멕시코 그리고 사우디 사비까지만 한다면은 이 수주 금액이 거의 11조 원 이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의 이 평택 공장 또 이제 지금 승인은 거의 나오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육공장까지도 수주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올해 수주가 13조가 아니라 거의 15조 이상까지도 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전에 삼성 E&A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1공장부터 전부 다 참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그룹 계열사라는 특수한 그런 프리미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플랜트 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고 주가 먼저 반응하고 매출이 늦게 반응하죠. 늦게 잡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 반응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저는 긍정적인 모습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하여튼 삼성 엔지니어링 이 사명을 E&A로 바꾼 것 같은데 가물가물해가지고 정확치가 않습니다. 하여튼 화공 플랜트, 뭐 에너지,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에 이제 뭐 탄소 포집 이 얘기는 다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제 뭐 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삼성이 뭔가 공장을 신설한다 그러면 엔지니어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들어가고 뭐 다 이렇게 져야죠. 그게 국내의 평택이건 아니면 해외이건 공장들이 좀 특수하기 때문에 그냥 건물만 막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막 확 올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실적이 삼성향 실적이 좀 나온 것 같고 환율 효과가 나타나서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주가가 이제 실적을 공개하니까 와 놀랍네 더 놀라울 거야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그 해외 쪽에서 수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듯이 저탄소, 그러니까 친환경 쪽에서의 그런 그 플랜트 쪽에서의 수주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일단 뭐 설계 EPC 쪽에서의 전문성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수주 가능성은 좀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가 현재 반영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4분 시작 발표가 중요한 게 어떤 고공행진이 아니라 약간의 좀 기저효과 느낌도 굉장히 좀 크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저점에서 주가를 잡는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삼성 E&A가 좀 안성맞춤인 기업이지 않나. 그래서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네 여기는. 개인 대상이 아니라 이제 B2C가 아니라 B2B니까 어려워서 접근에 대한 정보가 조금 제한적인 것 같아서
하여튼 근데 매수 전략을 이성웅 차장은 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2차 전지들 논란이 많아요. 전기차가 멈춰서 그다음에 이제 ESS로 잠깐 갔다가 거기에서 또 이제 로봇이나 뭐 다른 2차 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럴싸하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ESS는 LFP가 100%입니다. 리튬 인산 처리죠. 중국이 지금 거의 포지셔닝이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 끼어들라 그랬더니 우리는 LFP의 전향이 가격 경쟁력이나 애매한데? 이러다가 옆에 보니까 로봇이 있네. 로봇이 배터리 짊어지고 다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틀라스 4시간 이런 구도로 지금 그려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게 애매하다. 저는 좀 애매합니다. 에코프로비엠 어때요? 네, 스토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앞서서 이야기 잘 해주신 것처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당장의 실적이 사실은 전기차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스토리가 ESS 쪽인데 지금 ESS 같은 경우에 좀 중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미국이 중국 간의 사이가 안 좋으니 거기에서 이제 관세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에서 제재를 하면 우리가 그래도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2차 전지가 악재란 악재는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지난 12월 말에서부터 1월 그 사이에 그동안 많은 주가가 흘러내렸던 상황 속에서 사실 앨범알이라든지 리튬 ETF 관련 종목군들은 그동안 잘 갔어요. 미국 쪽에서의 리튬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은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언제나 반응을 했습니다. 앨범알이 움직이면은 우리나라 다음 날에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을 봐야 한다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로 잘 움직였는데 사실은 1월 달에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코스피로 가게 되면서 사실은 좀 잠잠했었던 상황들, 그러니까 힘을 응축했다가 지금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이 상황,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트리거가 마련이 되면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 했을 때 과연 휴머노이드 시장에서의 이제 포텐셜이 얼마나 날까? 사실 원가에서 차지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하지만 지금 로봇으로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로봇 관련했을 때 사실은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삼성 SDI가 대장에 대한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 현대차와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만큼 지금 이런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사실은 스토리 빨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보세요. 이제는 UAM 붙인다?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UAM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뭐 항공 모빌리티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영어 원문은 그렇다 치고 미국에서는 슬슬 지금 UAM 이슈가 나오거든요. 그럼 분명히 우리나라도 서사를 거기다 주면은 UAM 뭘로 움직이? 배터리잖아. 이렇게 간다니까. 그게 틀리다 맞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죠. 이제 스토리의 연속성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로봇과 현대차 혹은 삼성 SDI가 중심이 되면서 움직이면은 그 외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추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현재 정부에서 또 코스닥을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발로 인해서 추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게 부작용이 이런 것들이죠. 사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석유화학처럼 자체적인 구조조정이나 이게 안 되면은 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강제수단 건드리기 애매한 거예요. 여기가 뭐 워낙 비대하고 방대하다 보니까 느낌적인 느낌은 대마불사 같은 이게 꼭 부동산의 그 둔촌주공 느낌이 확 나. 둔촌주공을 그때 당시에 PF가 막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정부가 금리를 더 낮춰가지고 살렸잖아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와, 멋있죠?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결국엔 코스닥도 2차 전지가 지금은 대마불사처럼 야 이거 잘못 건드리면 난리 나겠는데 라고 하니까 자생적으로 시장에다 맡겨버린 거죠. 뭐 하여튼 서사. UAM도 이제 분명히 붙을 거라는 거. 그게 이제 시세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국장은 참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전략.
매수입니다. 매수. 그렇죠. 뭐 시세는 시세한테 물어봐라. 네. 땡 그냥 네, 그렇게. 매수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중심 같은 경우에 삼성 SDI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삼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SDI로 대형주로 좋습니다. 에코프로 BM이지만 삼성 SDI로 일단은 조금 틀어가지고 자, 두 번째는 시그널이 뭘까요? 김정아 아나운서? 네, 오늘 두 번째 시그널은 장 초반부터 급등세 보이고 있는 LS입니다. 왜일까요? 그 상승의 배경에는 IPO 철회라는 과감한 승부수가 숨겨져 있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 LS그룹은 한국거래소에 예비 심사를 청구했던 미국의 종손회사죠. 에식스 솔루션즈에 대한 상장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그동안은 지주사인 LS가 상장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핵심 사업을 하고 있는 하위 자회사까지 별도로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중복 상장가 문제가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 된다라고 밝히자 과감하게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이 더욱더 환호한 거는요. 이러한 내용만 이야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과감한 밸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자사주도 소각을 하고 배당도 인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PBR 2배까지 달성하겠다라는 목표치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상장을 포기했다고 해서 성장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업에 대한 투자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에 향후 5년간 7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장에 대해 정확하게 화답한 LS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유 있는 폭주를 하고 있는 리브스메드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은 1개월 보호 예수의 해지 날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면서 우려감이 해소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오늘 다울투자증권의 커버리지 리포트가 중요한데요. 현재 대비 2배의 목표 주가죠. 14만 원을 제시하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로봇 수술 최고 기업이죠. 제2의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급등세 이어질 수 있을지 리브스메드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자, 또 LS 뭐 찢었다가 붙였다가 또 상장했다가 뺐다가 이 국내 기업들은 맨날 이 문제들을 지적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더블 카운팅, 중복 상장에 대해서 아주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럴 거면 뭐예요? 또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 족보를 어떻게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고조 뭐까지 가라. 하여튼 자 LS.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 좀 큰 거 어떤 영역인 것 같고. 틀린 말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상장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뭐 중복 상장은 두 번째 치더라도 뭐 기업 가치 제고나 뭐 자금 투자 유치 뭐 이렇게 안 좋은 측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LS가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가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부분은 상장 철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주환원에 대한 내용을 또 강하게 좀 세게 얘기했거든요. 배당금도 작년 대비 40% 이상 주고 자사주 소각도 한 번 더 한다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주주환원 쪽에 시장은 더 환호를 하고 있고 또 투자 가치 희석이나 이런 부분의 우려를 좀 덜어줬다는 점에서 일단은 이 상장 철회에 대한 부분은 LS의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이슈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좀 왔다 갔다 했던 좀 어지러움은 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이 상장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예비 심사 청구까지 했으니까 뭐 예비 이 투자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떻게 또 이제 마무리를 좀 잘 할지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PBR 뭐 2배까지 올린다라는 걸 봤을 때도 참 LS가 지금 국가의 2차 전지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7조 원까지도 지금 5년 동안 좀 투자하고 있는데 약간 그 정부 정책에 있어서 잘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뭐 LS가 약간 주가에 대한 부응 의지가 좀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PBR이나 자산 가치를 2배 같이 늘린다고 좀 얘기를 했으니까 오히려 저는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이것도 시세는 시세니까. 네. 하여튼 매수 전략. 근데 뭔가 탐탁진 않은데 찜찜함을 안고 가지는 왜 이렇게 하는지 이미지를 자꾸 버려놓는 좀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투자자들과 소통 주주들이 하지 말라 그랬더니 왜 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죠? 근데 새로운 방향을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이대로 끝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탐사 코너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오늘 리브스매드 뭐 저희 방송 코너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뭐 특집은 아니지만 좀 다루긴 했어요. 자,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수급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용은 없고 내용보다는 지금 오늘이 이제 보호예수 물량 10% 정도 이제 해제가 되는 날인데 보통 이제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언제 물량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오버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러죠. 보통은 이제 물량이 나올 것을 대비를 해서 그 전까지는 조금 잠잠하다가 그 일정이 소화가 되면은 주가를 다시 한번 받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들을 신규 상장주들이 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을 잘 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늘 그 일정 잘 소화하면서 기관의 리포트발을 받으면서 함께 올라가는 부분들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업이 지금 로봇 수술 관련 종목군으로 엮이고 있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29%입니다. 로봇 관련했을 때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관련 스토리가 어느 정도 묻어 있다면 충분히 움직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다만 이 종목의 단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신규 상장주라는 점. 신규 상장주는 말 그대로 수급에 대한 힘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오늘 보호예수 물량 해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를 했더라도 2개월 보호예수 물량 한 9% 정도가 되는데 또 한 달 뒤에 그거에 대한 물량 부담감은 일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는데 사실 지금 로봇으로 실적 내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복강경 수술 기구 기업이고 네. 로봇 수술 관련했을 때 상업화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죠. 사실 로봇 관련 기업들이 현재 뭐 실적이라든지 정확하게 내놓은 것들보다는 지금 로봇 시장이 커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다만 이런 기대감을 신규 상장주에 내놓기에는 현재 자리가 약간 리스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기대감은 좋으나 다만 다른 이제 로봇 캐파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은 만큼 현재 로봇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은 조금은 이전만큼 큰 수급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뭐 HI 개입하면 또 길어지니까 전략은 관망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 이 기업도 이제 상한가 들어갔다가 약간 풀렸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도 거의 한두 호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크게 급등세를 보였더라면 지금 자리에선 7만 5천 원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도 계속적인 지지가 나와줘야지 그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브스매드까지 들었고 다음 마지막 시그널을 봐야 되겠습니다. 김주정 아나운서. 네, 노브노디스크의 먹는 비만약이 출시가 된 지 2주가 됐는데요. 5배 가까이 처방이 급증하면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비만약도 치명적인 양점이 있는데요. 지방만이 아니라 근육까지 함께 감소가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ABL 바이오는 자사의 플랫폼 그랩바디 B를 통해 근감소증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1위 기업이죠. 일라일리가 전략적으로 투자했다는 점이 오늘장 수급과 투자
중심의 강력한 영향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닥 시장 내에서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 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3월까지 다양한 호재적인 일정이 함께 동반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주가 상승, 그 이후의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펄어비스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가장 급등의 도화선은 골든행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뜻은 이제 출시용 버전을 확실하게 만들었다. 곧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라는 뜻으로 인해서 시장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압도적인 엔진을 통해서 시장은 더욱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7년의 고집이 마침내 결실로 드러낼 그 시점인데요. 출시를 앞두고서 그 전략과 방향성 함께 알아보시죠. 자, ABL 바이오가 들어왔네요. BBB 셔틀. 뭐 일단은 이제 BBB 셔틀에 대한 이제 기업 그 기술 가치에 대한 증권사에서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전에는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해서 특정 신약에 대해서 전달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 신약 쪽에서 여러 병에 적용되는 약에 대해서 이 파이프라인이 넓어질 거라는 그런 좀 평가가 좀 많기 때문에 이 ABL 바이오가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전에 어떤 뭐 111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타당성을 좀 또 받는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ABL 바이오 역시 뭐 코스닥 뭐 대장주로서의 매력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근데 참 이제 뭐 바이오 어쩔 수 없죠.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뭐 지난주에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의 과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이제 성장주로서 기회를 계속 준다라는 관점으로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 뭐 ABL 바이오도 외국인들 지분율이 12, 13%까지 되거든요. 뭐 외국인과 뭐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 ABL 바이오나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이 어떤 실적주라기보다도 이 미래의 성장 가치 또 이제 그 가치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면은 지금 ABL 바이오의 스토리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다. 이런 투자하는 부분이 무리는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 이 보유자 관점에서 보유 영역만 좀 유지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유한 분들의 영역이라서 그냥 부러워만 해라. 네. 없는 분들은 그냥 저건 나랑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른 섹터 대비해서 심한 그 섹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외국인과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기관들처럼 뭐 그랩바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그런 자신감만 있다고 한다면은 매수 관점을 신규 매수 관점을 추천을 해드리지만 네. 이러한 변동폭에 대해서 이 이데일비 하는 그런 느낌을 항상 그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신규 매수 관점은 좀 추천드리진 결국은 않습니다. 관망이네요, 관망. 네. 지켜보자. 네. 다음 마지막 기업은 펄어비스. 게임주. 요즘도 게임 이슈가 있나? 어때요? 요즘 하도 안 봐가지고 안 보는 사이에 시세가 있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렇게까지 큰 이벤트는 없었고 예. 항상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함께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아니라 각계 전투입니다. 예. 한 기업이 어떠한 이벤트를 안고 이제 혼자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붉은 사막이 출시가 곧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을 안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 사막, 헛개비 이런 오명을 안고 있을 정도로 출시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었는데 그래도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럼 정말로 출시를 하겠지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펄어비스라든지 기업들의 이제 게임 출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봐야 하는 것 첫 번째, 출시가 확정이 되었으면 그럼 그 게임이 얼마나 잘 팔릴 것인지가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게임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 동시 접촉, 그러니까 속사, 뭐, 아이고 발음이 안 되네. 동시 접촉사. 그렇죠. 이제 게임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얼마나의 성장성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게임이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왜 네. 출시했는데 왜 주가가 안 가냐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 시장에서도 네네. 게임주들이 소외가 굉장히 많이 되었고 특히나 이제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께 게임주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붉은 사막이라든지 혹은 게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접근을 해볼까 하고 생각 정도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상반을 보게 되었을 때 주봉이라든지 월봉 같은 경우가 좀 돌리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58,000원까지의 상방은 조금 열려있긴 하나 다만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만큼 사실은 그렇게까지 투자 권고를 하고 싶은 종목군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전략은 그래서 전략은 관망입니다. 관망 지켜보자. 오늘 뭐 뒤에 끝에 ABL바이오하고 펄어비스 시세가 일단은 한번 팍 뭔가 튀는 흐름이 나왔는데 두 분 모두 전략은 아쉽지만 그래도 지켜보자. 그 정도 순으로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시그널과 기업 찾아봤고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윤 팀장과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